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이 새해 변수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또 2026년 첫 거래일을 맞아서 다시금 좀 변수를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이 좀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차분하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산타랠리가 끊긴 듯한 모습인데 그래도 보통 산타랠리가 1월 2일 그리고 5일까지 포함된 랠리를 의미를 하잖아요. 요 두 거래일 동안 호재가 없다면 올라주지는 못할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일단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조금 상승의 방향성은 나타내고 있어요. 네. 뭐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일단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을 좀 끌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연말에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위험 회피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이제 그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다시금 뭔가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시 좀 이제 활발하게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원동력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뭐 조금은 이제 다시 시장이 좀 반등의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증시가 3년 연속 상승 마무리를 했는데 4년은 사실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월가의 IB들 다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또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월가의 대표 글로벌 IB들 한 20개 정도의 그 지금 전망을 보면은 가장 좀 보수적으로 본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7,100을 봤어요. S&P 500 지수 올해 말 기준을. 그리고 가장 공격적으로 본 게 이제 오펜하이머인데 오펜하이머는 8,100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평균을 내보면 한 7,700 정도가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2025년 종가 대비해서 한 10% 이상의 어떤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뭐 예상대로 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4년 연속 강세장을 기록을 하는데 몇 가지의 변수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뭐 이 AI 버블에 대한 논란들, 여기에다가 지금 일단 S&P 500을 놓고 봤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3년 동안 거의 7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때가 됐고, 또 하나 징크스라는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S&P 500의 상승률이 3.8%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 상승을 하더라도 소폭의 상승에 그쳤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징크스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올해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시장의 상승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다만 올해는 작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예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M7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상승의 강도가 조금은 둔화될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제 어떤 이런 상승의 확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유동성이 아무래도 시장을 올해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에 힘입은 어떤 종목 장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 더 활발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 징크스가 있다. S&P 500이 3.8% 정도 오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한 11%대잖아요. 네. 그럼 대체 중간 선거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좀 동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볼까요? 결국 이제 지금 세 가지예요. 하나는 AI, 역시 이제 AI에 대한 투자 연속성, 여기에다 유동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확장성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이제 뭐 나스닥 중심, 기술주 중심의 어떤 상승이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흐름이었다면은 올해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소비재라든가 또는 뭐 이제 금융주라든가 또는 뭐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시장이 조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좀 높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역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또 상승 동력이 될 만한 것들 한번 짚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위안화 얘기를 해볼 텐데 요즘 위안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달러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 강한 퍼포먼스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뭐 우리 외환 시장에는 어떠한 또 이슈로 작용을 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이제 한 7위안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7위안이 깨졌죠. 6.96위안, 뭐 6.97위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위안화의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달러 약세 국면에서 기업들의 결제 수요가 연말에 나타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고요. 결국 지금 중국 당국은 이 부분에 이제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위안화 강세가 나타난다는 거는 지금 실물 경제에는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을 할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된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 사실 내수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부진하면서 수출 가지고 사실은 버티고 있는데 네. 만약에 위안화 강세가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수출 경쟁력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국은 관영 매체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흐름들이 그러니까 좀 당국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러한 어떤 방향성은 이어질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는 내수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위안화는 좀 이제 상방으로의 어떤 강세의 방향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중국 당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속도의 관리다. 네.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조금 경계하는 아마 이러한 흐름들로 좀 바뀌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결국 이제 위안화 강세는 우리나라 이제 원화에도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그쵸. 있죠. 과거에 사실 위안화와 원화가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를 보인다는 부분은 원화의 강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원화가 계속해서 지나치게 다른 통화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위안화의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화가 어느 정도 이제 강세로 돌아서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일종의 프록시 관계라고 보면 위안화 강세 흐름은 이어질 것이고 뭐 원화 강세로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중국 당국은 통제하는 쪽으로 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변수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또 올해가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은 오바마 케어가 좀 종료가 되면서 좀 서민들의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바마 케어가 계속해서 좀 그 시장의 우려를 많이 자아냈었죠. 네. 오바마 케어가 종료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이 이탈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민층의 어떤 이 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굉장히 미친 영향이 클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 네. 지금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면에서 이런 변수까지 좀 부각이 된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분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점수를 못 얻고 있는 부분이 경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물가에다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오바마 케어의 어떤 종료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라면은 계속해서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어떤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 네. 향후에는 어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를 이제 이게 돌려주겠다.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의 환급하겠다. 지급이죠, 환급이죠.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아마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과연 지금 이런 돌아선 어떤 여론을 다시 이제 되돌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뭐 관세 환급 정책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민심을 되돌릴 수는 있을지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변수 먼저 좀 체크를 해봤고 바로 이어서 또 올해 첫 거래일이죠. 프리마켓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가운데 일단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 또 11시경에 발표가 돼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4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하회했다.
있다라고 네.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이 없어 보이네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테슬라의 주가는 인도량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네요. 결국은 네. 이제 그 계속해서 지금 당장 기다려 모으는 게 다음 주에 목전으로 다가온 CS2016이죠. 여기서 이제 뭔가 또 로보틱스라든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들이 뭐가 나올 것인지가 지금 시장의 관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이제 그 차량 인도량을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중국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그 보면은 리오토가 지금 2.3% 오르고 있고 니오 같은 회사, 니오가 3.7% 오르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지금 차량 인도량이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리오토 같은 경우는 44,246대, 니오는 44,135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테슬라보다도 이런 어떤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이런 그 인도량의 어떤 성장세를 주가로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근데 굉장히 좀 작은 종목들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인도량보다는 지금은 로보틱스, 자율주행, 예. 또 더 나아가서는 스페이스X 상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반응은 뭐 상승폭 조금 축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도량에 영향받는 단계는 좀 지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 가구 업체들, 뭐 가정용품 파는 종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관세를 연기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품목별로 상당히 그 핀셋 관세 이제 부과를 뭐 취소한다든가 또는 이제 관세 인상 조치를 연기한다든가 이런 식의 지금 어떤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덮개를 씌우는 가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 30% 인상 조치를 연기하면서 가정용품 그 가구 소비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웨이퍼가 4.5% 지금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RH 같은 회사들도 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또 이제 윌리엄 소노마 같은 경우도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재료에 의한 반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업체들은 향후에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들이 모두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기도 하고 올해 경기 민감주들이 좋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악재를 털어냈지만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오늘은 이런 재료에 의한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구업체들 한번 묶어서 훑어봤고요. 다음으로 TSMC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TSMC가 2.6% 상승 중 호재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뤄볼까요? 사실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역시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에 대해서 중국의 이제 장비 반입을 연간으로 이제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승인을 했다는 얘기.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뭐 사실 오늘은 TSMC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의 주가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2.7%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마이크론과 TSMC의 주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 연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 우리나라장에서 삼성전자가 7% 이상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오늘은 역으로 마이크론이나 TSMC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마이크론이 고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역의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반대인데 그죠? 네. 오늘 마이크론과 TSMC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단 원자재 관련주들 중에서도 일단 금과 은의 가격, 뭐 구리 가격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쨌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주들도 함께 좀 덩달아 움직입니다. 뉴몬트라던가 프리포트 맥모란 이런 주식들 한번 흐름 볼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뉴몬트 같은 경우가 지금 1%대 초반, 아까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가 됐고요. 1.3% 그리고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는 2.6%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은 광산주들이죠. 지금 은이 다시 오늘
한 4%까지 상승세를 늘리고 있고 금도 오르고 있고 뭐 구리도 오르고 있고 지금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광산주들 상승은 역시 이런 부분에 힘이 본 바가 크다. 앞으로도 이제 결국 광산주들은 이렇게 이제 금은 가격의 주가가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동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과 은 대신에 네. 뭐 뉴몬트 여기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차라리, 그러니까 은이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이런 쪽이 올해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관련된 ETF라든가 네.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1순위로 꼽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광산 관련주들까지 프리마켓 특징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픽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모아갈 수 있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램 리서치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그 램 리서치 같은 회사는 시각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고 진척 부문은 2위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이제 그 이러한 그 반도체의 기판 위에다가 뭐 이제 여러 그러니까 그 층을 쌓고 이제 거기다 이제 그 패턴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이러한 이제 공정은 미세 공정의 직접화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라든가 로직 칩의 개발에는 필수적인 공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다 필요로 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램리서치 글로벌 IB들의 목표가가 계속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적어도 저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2, 3년을 이어질 것으로 봐요. 그러면은 그 사이클과 더불어서 램 리서치를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그런 의미에서 주기는 주 1회, 기간은 3년으로 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빅사이클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는 램 리서치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어디를 볼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램리서치 모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 1회 목표 주기 3년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이토키네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재료가 하나 나왔죠. FDA가 이 사이토키네틱스의 심장질환 치료제인 마이코르조라는 그 약품에 대해서 승인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심장 근육이 과도한 축성을 감소시켜서 비대성 심근병증을 치료하도록 이제 설계된 이 약품인데, 1월 말부터 아마 미국 시장에 시판 예정이고요. 기존 치료제가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kwip의 캄지오스라는 그 약품이 있었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마이크로조가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 평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FDA 승인 이전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넓은 시장으로의 어떤 승인을 받으면서 잠재력이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FDA 승인 이슈를 가지고 주요 IB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죠. 지금 주가가 한 63달러대 있는데 IB들이 적게는 90달러, 크게는 130달러까지 이제 목표가를 올렸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한 63달러에서 64달러 정도의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72달러, 그리고 손절 라인은 56달러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도전 종목 사이토키네틱스였습니다. 매수가는 63에서 64달러 지금 정도 수준이고요. 목표가는 72달러 그리고 손절가 56달러까지 투자 전략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언급을 드렸던 이 테슬라 4분기 인도 대수 정확하게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인도 대수가 41만 8천 대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기준으로 44만 대 이 언저리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그래도 테슬라 주가에는 그리 큰 타격은 없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첫 거래일 프리마켓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